이 라이스의 두 번째 프리킥은 나 진짜 이번에도 꼭 성공시킬 거야, 정확히 그쪽으로 한번 이번엔 잘 차봐야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골이 아니었어요. 로빈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밥 아닙니다. 밥이죠. B.O.B 말고 쌀밥. 말 그대로 밥값 하는 선수죠. 그 예전에 드링크 워터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라이스! 아스날의 미드필더 얘기입니다. 아스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패 우승. 제가 딱 호주에서 이때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앙리가 나는 세상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호주 가자마자 영어 이름을 앙리로 칩니다. 앙리가 너무 멋있어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헨리래. No! 앙리! I'm 앙리! No! It's 헨리! 바로 이름 바꿨습니다. 비비였어요. 비비. 베이비 베컴. 그때 이제 제가 맨날 베컴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에 나가서 그 외국인 코치님이 지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아스날은 그 유명한 무패 우승 당시 주장이었던 파트리스 비에이라를 1년 만에 유벤투스로 떠나보냈고 그의 진정한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동안 아스날 미드필더들이 그렇게 없었나? 램지, 데니우손. 데니우손 생각난다. FM에서 잘 써먹었었는데. 플라미니, 자카, 파브레가스, 송, 코클랭 등이 이 자리에 거쳐갔지만 모두 리그, 챔스 어느 하나 우승에 실패하며 비에이라의 완벽한 후계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스날을 정확히 20년이 흐르고 마침내 약 1,700억 원의 거액을 들여 데클런 라이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사실 14살에 이미 첼시에서 한 차례 방출당한 적이 있던 라이스가 웨스트햄 시절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큰 주목을 받고 시작한 케이스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또 웬만큼 잘해서 주목을 받기 힘들었던 게 정말 역대급으로 잉글랜드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한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뻥글랜드 프리미엄 팀 내 프랜차이즈 스타 하면서 막 잉글랜드 유망주들이 막 쏟아지던 시기 누구누구 있었죠? 델리 알리, 롭스터 치크를 시작으로 레시포드, 아놀드, 산초, 포든 이런 선수들에게 포커스가 쏠리면서 비교적 중위권 팀 웨스트햄 선수에게는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가 덜 갔었죠. 심지어 라이스는 센터백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왔을 땐 잘 커야 에릭 다이어급이다? 즉 중상위 팀에서 주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정도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하긴 다이어도 미넨 갔으니까. 그러면서도 라이스를 경험한 레전드 선수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동창생 아내와 결혼한 라이스는 그간 다른 잉글랜드 유망주들이 풍선을 뜯다가 잠깐 공기가 입에 들어갔네, 경기 전에 잠깐 환기시키러 클럽을 갔네, 아니면 호텔에 잠깐 그 도움을 주시는 여성분들을 잠깐 불렀네 하는 동안 가정에 충실하고 꾸준히 축구에만 집중하고 훈련하며 자신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7-18 시즌 33라운드 첼시전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라이스는 이날 경기에서 아자르와 윌리안의 드리블 돌파를 완전히 저지하면서 원정에서 팀을 1대1 무승부로 이끈 적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라이스는 아자르 윌리안의 영상을 보며 엄청난 준비를 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베테랑 사발레타는 라이스를 보고 그는 어리지만 매우 성숙하고 거듭 발전 중이다, 웨스트햄 미래의 주장감이다 라는 말을 했고, 전 웨스트햄 미드필더 잭 콜리슨도 라이스가 미래 주장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인터뷰들이 라이스가 크게 주목을 받기 전이에요. 누군가를 미래의 주장감으로 뽑는다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웨스트햄 올해 영플레이어 3회 수상, 웨스트햄 올해의 선수상, 웨스트햄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라이스는 2022년 23살의 나이로 웨스트햄 주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해당 시즌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라이스는 UEFA 컨퍼런스 리그에서 웨스트햄의 우승을 이끌며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유럽 대항전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이미 게임 셋이었죠. 맨시티, 미넨을 비롯해 여러 팀에서 라이스를 원했지만 라이스는 아스날의 프로젝트가 더 흥미진진하다고 느껴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라이스의 아내가 런던을 좋아해서 아스날로 갔다. 그렇고 사실 라이스가 막 공격 포인트를 하는 선수의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그렇지 유로 2020에서 잉글랜드가 준우승을 했을 때 이미 라이스는 거의 주전 선수이긴 했어요. 어린 나이였죠. 저도 아마 이때쯤부터 라이스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왜 기억이 나냐면 잉글랜드 경기를 보면 이때 라이스가 옆에
파트너이자 선배인 필립스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와 잘한다, 이 선수 정말 좋다 라는 느낌을 이미 충분히 주는 선수였는데 남대문 감독이 중간에 라이스를 항상 뺐어. 유로 준결승 결승에서도 모두 그랬고, 반면에 필립스는 엄청 신뢰해. 절대 안 빼.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남대문 감독 필립스 개 좋아하네? 라이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로 2020을 본 말년 호빙료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잉글랜드 유망주들 중에 라이스의 기본빵은 진짜다. 라이스는 센터백으로 시작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근에는 8번 자리 박스 투 박스까지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이 라이스의 포지션 변화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뒤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다. 라이스는 성실함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 쪽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공 가졌을 때도 나쁘지가 않네? 잘 차네? 아니 볼이 전진하네? 그리고 끊임없이 오프 더 볼로 침투해서 공격 옵션을 만들어주고, 패스가 왔을 때 공격수처럼 마무리도 준수하네? 그리고 또 리커버리까지 해? 공수에서 양쪽 다 경합이 되네? 아니 그냥 이런 거 다 떠나서 소위 말해 기본적으로 공을 잘 차네. 근데 많이 뛰어. 피지컬 좋아.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 물론 외대고르처럼 막 엄청 유연하거나 밑에 파티처럼 빌드업에 있어 엄청 섬세하고 예민한 탈압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꿀릴 정도는 아니네? 아니 오히려 한쪽으로 쏠린 거보다 조금 작지만 이런 육각형 미드필더가 요즘 축구에선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선수예요. 라이스는 1920 웨스트햄 시절 당시 이미 팀 내 최다 활동량, 팀 내 최다 태클 및 인터셉트, 팀 내 최다 압박 시도 플러스 팀 내 최다 패스 성공률을 차지한 적이 있을 만큼 빡투박에 아주 잘 어울릴만 했고, 이렇게 B클럽에 와서 앞뒤로 조금만 더 받쳐주는 선수들이 생긴다 했을 때 라이스의 활약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라이스는 아스날 이적 첫 시즌 만에 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바로 경신해버립니다. 그러던 지난 9일 레알과의 챔스 8강 1차전에서 라이스는 환상적인 프리킥 2방을 때려 박아 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챔스에서 레알과의 경기에서 골키퍼 쿠르투아를 상대로 2골을, 그것도 다 기가 막히게. 첫 번째 프리킥은 사실 밖에서 아스날의 세트피스 코치가 크로스를 주문했대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라고 생각할 찰나 사카가 옆에서 형 느낌 오면 때려봐. 그래? 알겠어 하고 때린 게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분 뒤 이번엔 반대편에서 프리킥이 하나 더 납니다. 라이스가 프리킥을 차는 스타일이 인사이드 쪽으로 차긴 하나 몸을 약간 지지대로 이용해서 거의 인프론트 쪽으로 후리는 메타거든요. 후린다는 뜻은 정교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왜냐면 정확도와 파워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라이스의 프리킥들을 보면 와 골에 근접했다 했던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세게 차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좀 잘못 맞아서 땅볼로 가거나 붕 넘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 한번 잘 맞았을 땐 공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제대로 보여준 게 두 번째 골이었어요. 왜 우리 유튜브 보면 대표팀이나 프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슈팅이나 프리킥 막 CG처럼 꽂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뭐야? 와 하는 게 그게 실패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게 크거든요. 왜? 연습이니까 좀 더 구석, 아니 그냥 아예 바깥쪽 보고 자신있게 미는 거야. 안 들어가도 웃고 넘기면 되니까, 편집하면 되니까, 나갈 거면 나가라. 대신 들어가면 개꾸로 꽂히거든. 마찬가지로 이 라이스의 두 번째 프리킥은 나 진짜 이번에도 꼭 성공시킬 거야, 정확히 그쪽으로 한번 이번엔 잘 차봐야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골이 아니었어요. 라이스가 이미 한 번 기가 막히게 꽂은 상황에서 이제 쿠르투아도 라이스가 확실히 잘 차는 거 알아. 근데 쿠르투아도 두 번은 먹는 선수 아니야. 왜 그래? 이번엔 반대쪽이라 벽 한 명 덜 세워서 골 먹을 일도 없고, 아까도 멀었지만 이번에도 멀어.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잘 차지 않으면 이번 건 들어가기 힘들어. 이거를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라이스는 아까는 스핀을 줘야 했던 힘까지 동원해서 덧볼에 힘을 실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스텝이 아니고 인프론트를 맞게 되면 공은 어느 정도 어차피 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은 결국 첫 번째 공보다 더 강하고 맞기 어려운 것으로 꽂히게 됩니다.
진짜 첫 번째 프리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프리킥은 정말 들어갈 줄 몰랐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냥 라이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골로 자신감이 붙었고 두 번째 때는 골대를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찼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라이스는 프로 커리어 340여 경기 동안 이 레알전이 자신의 첫 프리킥 득점이었을 정도로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프리킥 연습을 해왔고 또 포기하지 않았죠. 인터뷰에서도 그동안 프리킥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사실 프리킥 연습이라는 게 은근히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야지 프리킥을 잘 차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프리킥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리킥보다 더 중요한 운동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경기 중에 연습한 위치에서 프리킥 하나도 안 날 때가 허다하고 그래서 점점 현대 축구에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들이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 라이스는 그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할애하여 프리킥을 연습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라이스의 성실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데 프리킥은 누군가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팀 내 프리키커는 어떻게 정할까? 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보통 프리킥은 누가 차죠? 팀 내 10번 혹은 에이스 혹은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데 라이스는 팀 내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대고르, 사카라는 정말 아스날의 상징적인 선수 2명을 제치고 프리킥을 찰 수 있었던 이유도 라이스의 최고 장점인 성실함,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은 실력이 이 프리킥이라는 특권, 기회를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닐까. 또한 내가 찰게. 줘. 쟤 별로 못 차는 것 같은데 욕심은 더럽게 많네. 가 아닌 팀원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해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내 라이스는 이 프리킥 2방을 통해 이제는 자신이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챔스 우승을 해보지 못한 아스날은 현재 챔스 4강에 안착해 있는데 라이스는 앞으로 비에이라의 진정한 후계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비에이라를 넘어서 아스날의 새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